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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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교시, 3교시 하는 건 빡시지만 우리나라 시험은 어떻죠? 빡신 걸 잘 내요. 그죠? 그래서 2교시하고 3교시는 출제 진짜 많이 되는 애들만 모아놨어요, 거의. 자, 선납세금이라는 거. 자, 일단은 이 개정 과목입니다. 자, 해석을 하면 선납. 납부를 먼저 했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그러면 이 선납세금이 왜 자산이냐. 여러분들 세금을 내가 나중에 내야 될 게 50만 원인데 내가 미리 세금을 20만 원 먼저 냈대요. 그러면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으로 줄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낸 것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도 권리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권리라서 선납세금도 개정 과목이 자산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보죠. 그럼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월급을 300만 원 버셨으면 300만 원 다 세금 내세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은 벌어들인 거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내는 걸 세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자, 회사가 이번에 이자를 벌었대요. 이자를 벌었는데 10%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가정. 자, 그럼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은행이요. 은행이 갑한테 이자를 100원을 준대요. 그럼 여기에서 은행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요. 갑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원래 누가 내요? 은행이 내요? 갑이 내요? 갑이 내야죠, 당연히.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돼요. 그래서 갑은 본인이 이자를 100원 벌었으니까 여기에 10%를 곱한 10원을 세무서에 내야 돼요. 맞죠? 근데 꼭 낸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은행이 아니라 회사고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회사한테 여러분 월급 받으시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나라에 세금 내시는 게 맞아요. 직접 가셔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으셨다라고 가정. 그럼 월급을 다 받으실 때 세금 내라고 하면 내시러 가실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마음에 있으신 소린가? 거의 안 내려갈걸요? 왜냐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해서 벌었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띄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죠? 아니면 세무서 입장에서도 그건 싫어요. 왜 싫냐면 세무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죠. 거의 몇십만 낼 거야, 몇십만 명? 아무리 많아야. 근데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 진짜 많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내려고 하는 정신이 투철해서 다 세금을 내러 간다라고 하면 세무공무원 과로로 쓰러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과로로 쓰러진다라는 건 행정비용이 낭비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산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무서 입장에서는 갑보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세금 내지 말고 이제 상대방 은행을 이제 갈구는 거예요. 물론 갈군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뭐냐면 은행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행한테. 야, 은행아, 네가 갑한테 원래 이자를 총 100원 줘야 된다. 100원을 줘가지고 갑이 우리한테 세금을 가지고 오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다. 우리 세무공무원 쓰러진다. 그래서 네가 갑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좀 납부해줘라. 맞죠? 대신 납부해야 되니까 은행 너는 갑한테 90원만 줘. 이렇게 이자 100원이 아니 이제 90원 바뀌어요. 90원만 줘. 그리고 나중에 10원을 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어를 반드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은행이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요.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속된 말로 뜯는 거죠. 맞죠? 징수하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해요? 소득자가 해요? 지급자가입니다. 회사가 떼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천징수가 되는 거 또는 당하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이제 듣고 버리셔도 돼요, 얘는. 그랬다가 은행은 이게 오늘이 3월 16일? 16일. 3월 16일에 이렇게 원천징수를 10원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12일인 4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 갖다 내는 거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질문이에요. 그럼 이 세금은 은행이 낸 거예요? 내가 낸 거예요? 갑이 낸 거예요? 은행이 낸 거예요? 그렇죠. 갑이 낸 거지 은행이 낸 거 아니에요. 형식은 은행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갑의 세금을 대리해서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갑이 세금을 낸 거지 은행은 대리해서만 낸 거예요. 제3자 권력. 이걸 명심을 하시고 이제 은행의 분계와 갑의 분계를 다 내요. 시험에서.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알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둘 다 설명드릴 거예요. 좀 연결되니까. 자, 해보자. 자, 이제 갑입장 분계예요. 알죠? 언제 분계는 요날 말고 뜯겼을 때 요날 분계. 알죠? 요날 분계. 아이고.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죠? 이자 수익이 얼마예요? 갑 입장에서는요? 90원이죠. 아니에요, 1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100원. 왜요? 돈은 90원 들어왔는데. 아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내 돈으로 장사하면 이자 수익 90원 적으면 돼요. 알아서. 내 돈으로 장사하면. 근데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한다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남의 돈 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한테 돈 투자받아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 정확한 수익하고 비용을 총액으로 보고해줘야 돼, 항상. 맞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총 100원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지 돈 90원 들어왔으니까 수익은 90원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내 용돈기 입장에서 이자 수익은 90원 적으면 돼요. 알죠? 용돈기 입장이고.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총액으로 일반적으로 적는다라는 건 주로 수익 비용에 많이 적용이 진짜 많이 돼요. 주주하고 채권자가 원하는 건 주로 이익 쪽이고, 그럼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총 수익 100원 적지 여기다가 90원 좀 난리 나는 거 우리 시험은. 자, 그런데 실제로 돈은 갑 입장에서 90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으로 증가할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차변에 뭘 적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갑이 법인이, 우리 시험은 법인이니까 법인은 뭘 내죠? 세금을. 법인세를 내요. 근데 우리가 듣고 버리셔도 돼요.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면 내년도 3월 31일까지 내야 될 10원인데 요날 먼저 낸 거죠. 갑은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걸 지금 먼저 낸 거. 내가 내긴 싫었지만 어쨌든 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시험에서는 갑의 원천징수된 원천징수된 거죠.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줘요. 우리 시험용은. 자산. 그럼 여기에 비용 처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죠? 그럼 자산이 뭐냐면 여기 선납세금 처리하세요 요 말이에요. 알죠? 우리 그럼 자산 처리는 자산의 증가죠, 당연히.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적으란 얘기예요. 실제 현실에선 비용으로 떨고 끝내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시험용, 알죠? 시험용이니까. 알죠? 현실에서 그렇게 해요 라고 이의제기해도 안 통해요. 우리 시험은. 왜냐면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반드시 주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시험은 은행의 분계도 내. 은행의 분계, 요날 분계 아니에요. 그죠? 위의 분계, 뜯은 날 분계. 예.
자, 이제 은행 입장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발생 얼마 했을까요? 그렇죠, 100원이에요. 당연히 상대방도 100원이면 얘도 1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총 이자 비용은 100원이에요 라고 정확한 총액으로 알려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알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으로 이자 비용은 100원이 아니라 90원이 아니라 100원을 적어요.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은행은 돈 나간 거죠. 그래서 현금은 90원 감소 대변으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10원 뜯었죠? 10원 뜯었던 게 생략되죠. 뜯었잖아요, 이때. 그럼 뜯으면 먹어요, 본인이? 아니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가 는 거예요. 의무잖아요, 의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의무. 맞죠? 의무니까 대변의 개정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의무. 부채예요, 부채. 맞죠? 그래서 일단 대변에 빵꾸 나는 곳은 부채가 나와야 돼요. 동의되시겠죠? 자, 그러면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제3자죠?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사대보험료 같은 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거를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겠죠?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예수금. 드립은 안 칠게요. 맞죠? 이건 누가 봐도 뻔해. 맞죠? 사실 차단하지, 빨리빨리 차단하시는구나. 뻔해. 제 선조교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만. 그만할게. 예전에 그 했는데 재미없더라고, 진짜로. 다 뻔을 빼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자가 그 예약하다 할 때 예자예요. 그렇죠? 미리 예자. 숫자는 받을 숫자. 금자는 금액의 금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금액.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등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 그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금. 선납세금, 예수금은 더럽게 잘 내면 진짜 줄 때만 해요. 그렇죠? 이 중에 예수금은 두 문제 풀어보실 거고, 왜 여러분들 예수금이 더 중요한데 예수금은 왜 더 중요할까요? 요 날에는 갑하고 은행 다 분계가 있죠? 근데 다음 달 10일 날 낼 때는 누구만 분계해요? 은행만 분계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은행은 이자 줄 때랑 세무서에 갖다 낼 때랑 둘 중에 하나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겠죠? 그래서 둘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 자, 됐어. 그럼 얘만 가지고도 우리가 실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를 피시냐? 여러분들 쉬운 거 하실래요? 어려운 거 하실래요? 둘 다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숙제 내는 기출문제 선납 세금하고요. 예수금은 정말 미친 듯이 많아요. 아시죠? 그걸로 연습하셔도 충분하니까. 아니, 제가 여쭤봤지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323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문제네요. 323페이지. 시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얘는 시간 좀 걸려요. 323. 네. 323페이지 맨 위에 거예요. 맨 위에 거고, 자, 맨 위에 거고요. 예, 회사는 1033번입니다요. 네, 일진자동차 1033. 네, 맨 위에 있는 9월 26일자 분계를 끊어주시는 겁니다. 시간은 한 여러분 6분 드려요, 6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어려운 것만 푸니까 회계급은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하는 건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셔야 나머지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도 나오니까. 그래서 어저께 기출문제 유의물 나눠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6분 넘었어요. 자, 얘랑 비슷한 문제가 아마 오늘 숙제로 나갈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은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기예금이 만기일이 도래했대요. 5천만 원이요. 그럼 여기도 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좀 생각해보세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 찾잖아요. 그럼 정기예금 잔고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죠. 그게 정답. 그럼 정기예금 왜 안 줄이는 거예요? 아닌가? 아닌가? 그죠? 정기예금 줄여야죠, 여러분들. 정기예금 줄여야죠. 줄여야죠. 5천만 원에서 0 됐잖아요. 잔고가.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이자만 딸랑 주는 은행이 있어요. 정기예금 안 돌려드려. 이자만 드릴 거예요. 미친 은행이에요? 저 소송당해, 소송. 맞죠? 당연히 해지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야 이자 들어오니까. 정기예금이자 적금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기예금 잔고를 5천만 원에서 0만 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정기예금은 예금 들어가니까 자산이겠죠? 자산이니까 감소는 대변으로 이렇게, 정기예금.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예금 적금을요, 거래처 채점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좀 특이하게. 원래 해야 되긴 하는데, 현실에선 해야 돼요. 현실에선 안 하면 난리 나요, 회사. 했죠. 예금 잔고밖에 안 맞으면 두드려 맞아요. 했죠. 그래서 가급적 예금 적금 거래처 언급 있으면 거세요. 했죠. 우리 시험은 안 걸려도 되지만, 네, 5천만 원 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셔야지, 일단. 했죠. 그래서 이 분계는 정기예금을 5천만 원에서 빵으로 만드는 분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이자. 그럼 이자는 우리가 이자 수익이죠, 뭐. 맞죠? 돈 빌린 게 아니라 예금 넣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자 합계를, 지급이자는 은행 입장은 이자를 준 거지만, 우리 입장이지 은행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자의 합계는 당연히 이자 수익의 총 합계란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총액으로 50. 만원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기예금을 찾는 그건 나의 수익이 아니에요. 예금 찾는 거 5천만 원. 예금 찾는 게 수익이면 난리 나요, 여러분들. 내가 낸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정기예금 자체는 수익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지. 왜 이게 수익이면 난리 나지. 내가 5천만 원 냈던 걸 받았어. 어때? 아싸, 게이드 5천만 원 공짜로 얻었다. 오, 그렇죠. 이거 많이 그 마탱이 간 거죠. 그렇죠. 그렇지 여러분들. 물론 어머니가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받으면 수익이지만 아시죠? 우리는 내가 놓고 내가 받는 거예요. 요 이자만 수익이지.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50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에 대해서만. 알죠? 그게 요놈 식기예요. 요놈 식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총색. 이게 뭐니? 공제색이 공제가 우리가 공제한다라는 게 빼는 걸 공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의 이자 중에 7만 7천 원 떼고 42만 3천 원이 이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있던 원금 돌려받은 거고 나머지 42만 3천 원은 이자 50만 원 중에 7만 7천 원 뜯기고 요게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문제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처리한다. 즉 우리 회사는 다음 연도까지 내야 되는 세금 7만 7천 원 먼저 뜯겼다. 근데 은행이 낼 거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내가 낸 거잖아요. 우리 법인이. 맞죠?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내야 될 법인세를 먼저 낸 거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잡으라라는 거예요. 금액은 7만 7천 원. 맞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보통 예금한테 들어온 거죠. 지급은 은행이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이때 많이 틀렸어요. 이런 거 뭐 지급? 뭐 이자 비용이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들어왔죠. 이게 보통 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되었으니까 보통 예금 증가해야죠. 맞죠?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차변에 보통 예금. 얘도 마찬가지 원래 우리 은행이 거는 게 맞아요. 안 걸어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납세금 문제는 이렇게 예금이 껴있으면 좀 문제가 어려워져. 난이도가 살짝. 알죠? 근데 정기예금만 좀 고려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 문제 풀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65. 교재 365. 교재 365페이지. 네. 딱 봐도 5번이에요, 5번. 365페이지에 5번이고요. 회사는 1003번. 회사는 1003번. 세무사랑이에요, 세무사랑. 1003번 세무사랑. 네. 5번 풀어주세요. 공제가 빼는 거예요, 빼는 거. 1003번. 응? 아래 거 잡으시면 될 건데? 회사 변경. 아니. 이거 잘못. 아니요. 1003번. 아니요. 회사. 이게 좀 회사 겹치는 애들이 있어서. 여기 아래. 잡혔어요? 1003번? 네. 오케이. 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급여가 많은데 뭘로 하는 거예요? 에? 키보드 안 돼요? 네. 차변사. 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급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다 급여다. 아니, 급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이 급여예요? 아니, 여러분 보시면,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기본급부터 월차 수당 있죠? 요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급여를 치면 네, 급여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회사의 거기에 따라서 여기 있죠. 생산부, 공장. 그럼 시험에서 공장이라고 잘 안 줍니다. 공장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거. 그렇죠. 제조원가. 있나? 없어요? 보고봉법 아, 없구나. 여러분들,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 공장의 급여는요, 임금이라고요, 임금. 그래서 이거는, 보실게요. 급여는 본사 거예요, 본사 거. 공장의 월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임금님 할 때 임금. 아셨죠? 임금이라고 치시면 돼, 임금. 그래서 제조원가로 하면 된다고. 예, 그렇죠. 500번대로. 좀 이따 밑주실 거예요. 암기사항. 알죠? 생산직은 급여라고 해요. 아, 임금이라고 해요. 본사가 급여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어떡해요? 보통 예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일단 그래서 이 보통 예금 190만 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차인 지급액은 차감하고 지급했다라는 걸 차인 지급액이라 불러요. 차인 지급. 자, 보시죠. 시간 관계에서 시간도 5분 정도 지나가지고 이거 처음이라서 그렇지 몇 번 그 기출문제 숙제 내는 거 연습하시다 보면 계속 분계 끝나면 이건 이 문제구나라고 파악이 돼요. 자,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제가 차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회사 입장에서는 김성실이라는 직원한테 총 급여 임금이 19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네, 공제 내역은 뭐냐면 우리가 차감한 거죠. 왜냐면 김성실이 월급을 받는 직원이잖아요. 그죠? 그 직원이 내야 될 여기 이거 딱 보시면 세금하고 4대 보험을 모아 놓은 거예요. 맞죠? 이거를 다 합치면 17만 4,250원이 나와요. 알죠? 그럼 이 말이죠. 원래 김성실한테 190만 원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17만 4,250원은 떼고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72만 5,75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다라는 뜻이에요. 해석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비용은 총액으로 잡아야 돼. 190만 원이 총액이다라고 보고해줘. 항상 주주한테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려면 총액으로 190만 원 정확하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5일 날 차변에 임금 비용 발생하고 여기 제조 공장이니까 500번대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도급 분양 이쪽은 내지 않아요. 그래서 600번대, 700번대는 없어요. 우리 시험은. 금액은 190. 자,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보통 예금에서 나간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냥. 둘 다 줬으니까. 금액은 거기 보니까 1725750이죠. 보통 예금 감소 1725750. 맞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제3자인 김성실. 이 내야 될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금. 그죠? 예수금이고 이날 입장에서는 우리가 채무, 부채가 느는 거죠.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가 느는 거예요. 느니까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대변으로 늘려야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 이건 종업원 월급 주면서 회사가 뜯은 거고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도 내냐면 아까 뜯은 걸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 맞죠? 그것도 내는데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대부분 직장 다니시거나 그러실 거니까 좀 설명 좀 드리면 여러분 사대보험료는 나 혼자 다 내요. 내가 월급쟁이는 좀 그렇다.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면 사대보험은 나만 내요. 회사도 같이 내줘요. 그렇죠. 같이 내죠. 그래서 나 반, 회사 반 이렇게 같이 부담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뜯었던 건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내는 거고 근데 회사가 직접 나머지 법에 따라서 내야 될 반 회사 돈 나가는 건 비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설명은. 자, 어디냐면 339페이지. 339페이지. 아까 전에는 자산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용인 거예요. 부채라니까요. 부채, 예수금 부채. 예수금 부채. 아니. 아까 전에 은행한테 이제 이자 받는 건 수익이고. 지금은 내가 월급 나가는 거니까 비용이 돼야죠. 예. 자, 339페이지 5번이에요. 5번. 네. 5번. 회사는 1025번. 회사는 1025번 우양산업이에요. 우양산업. 1025번 우양산업. 가끔씩 회사 한 두세 개 같이 검색될 때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회사 검색하시고. 1025번 우양산업. 5번에 보시는 거예요. 5번. 11월 8일이라고 돼 있는 거.
네. 판매 관리비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판매 관리비를 따로 하는 그렇죠. 영업직, 생산직을 준 이유가 있겠죠. 영업직은 본사, 생산직은 공장.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현금으로 쉬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납부한 게 66만 2천 원이죠. 그죠? 이거는 먼저 하셔야죠. 일단 무조건 쉬운 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 그래야 몇 개가 이제 감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을 가능성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 해석도 은근 돼요. 뭔가 해결을 하나 하고 나면. 자, 11월 8일 날 대변의 현금 66만 2천 원 적어요. 되셨죠? 아이고, 66만 2천 원.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 있죠? 이거는 전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했대요. 그럼 이때 원천징수 했을 때 제3자인 종업원한테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이 33만 1,000원 뜯었을 때 예수금 늘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걔를 이제 납부했으니까 얘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없애는 거예요. 알았죠? 그 종업원 부담분 예수금 까는 거, 예수금. 처리했던 걸 까는 거. 차변의 예수금 33만 1,000원. 그죠? 근데 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나머지 반절 회사가 내야 될 걸 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회사 돈 나가는 거니까 여기 대놓고 있죠, 녹색.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함. 좋죠? 근데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어렵게 영업직 직원 22만 원 나갔고 생산직 직원 11만 1,000원 나갔고 그러면 800번대 복리후생 누구 영업직 직원 얘 녹색 얘 파란색 얘 800번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 생산직 직원 요놈 새끼는 500번대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회사는 어차피 거기에 생산직이든 본사 직원이든 다 제3자한테 뜯을 땐 예수금이에요. 그걸 낸 거는 그래서 종업원 부담부는 거기에 생산직이든 본사든 관리급, 우리 부채는 공장본사 구분 안 해요. 비용만 구분하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금 까는 거고 위에 있는 회사 돈 직접 나가는 것만 비용 처리하는 건데 걔를 본사하고 공장을 구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해보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검색하시면 이렇게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영업부의 보험료 22만 원은 회사 돈 직접 나간 거죠. 되세요? 그래서 얘는 22만 원. 그 다음에 영업직 본사, 영업본사에서요. 차변에 생산직은 공장. 그건, 예, 공장이니까 공장 직원의 돈을 내가 내는 거면 직접 나가는 거니까 내 돈, 회사 돈. 요건 비용이죠. 500번대.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하시란 얘기예요. 설명 들으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처음 푸시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도면. 했죠? 근데 문제를 계속 푸시고 나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감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는 거예요. 안 내면 이게 여러분 어렵단 말이에요. 은근히. 분계가.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근데 저 800번대, 500번대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건 정해놓은 거, 어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공장은 500번대, 본사는 800번대 이렇게. 영업의 비용은 900번. 예,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지금 아셨으면 됐죠, 이제. 알죠? 그래서 꼭 비용이면 공장인지 본사인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하셔야 돼요. 비용이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 밑줄 치고 쉴게요. 여기가 원래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워낙 많이 내고 심지어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자, 1페이지 피실게요. 자, 1페이지로 오시고 동그라미 16번 선납세금인데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어서 밑줄 지금은 다른 거 치세요. 어디냐면 거기 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밑줄입니다. 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니까 원천납부세액이면 뜯긴 원천징수 된다 그 말이에요. 됐다. 그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선납세금이다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면 4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네, 3페이지. 자, 3페이지 맨 아래. 거기 동그라미 10번 예수금. 보이죠? 예수금. 자, 예수금은 전부 다 밑줄이네요. 제3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의 10%를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되거든요. 원천징수분. 사회보험료는 4대 보험료를 실제로 사회보험료라고 불러요.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부채다까지 암기.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거 좀 남았는데. 근데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도중에 끊으면 좀 그래서. 예? 마치 지금 표현이 좀 그런가? 마치 변기에 앉았는데 뒤처리를 아직 못했어요. 뒤처리 좀 할게요. 자, 여기 중간연합세 얘는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얘를 해야 뭔가 중요한 하나가 나와서 그래요. 일단 녹화 좀 취소.